자, 김승원 간사님, 네, 질문해 주세요. 예. 오늘은 아무튼 우리 법사위 법원 첫 번째 국감이고 다 법원의 가장 큰 기능인 인권 보호를 위해서 국회와 법원이 지혜를 이렇게 모으는 자리인데 사실은 진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동료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이재명이 변호사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고요. 이런 법사위 이 자리 자체를 그 뜻을 망각하고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지적하시는 거는 정말 기존의 법원의 관행이라든가 또 인권 보호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지 그 외에 더 어떤 특권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다시 한번 삼가하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 오셨을 텐데 처음 오신 분들은 저 뒤에 보시면 거기 이렇게 한자와 한글이 있는데 이게 정약용 선생께서 200년 전에 흠음신서라고 해서 국가 수사 형벌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서문에 이제 기록하신 겁니다. 결론은 저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요. 흠음이란 무엇인가? 삼가하고 또 삼가하는 것으로서 형을 다스리는 것이 근본이다. 항상 조심을 하라는 거죠. 그 피의자라든가 피고인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항상 삼가하면서 어떤 사법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를 그렇게 잘 유념해 달라는 취지가 그 조선 왕조 200년 전에도 정영용 선생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아마 여기 임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까 그 법관들 100여 명 가까이가 그 검찰청에 불려와서 수사 조사를 받았다고 했는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게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공무원이 수사를 당하면 수사 개시 통보를 기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처장이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입건이 되면은 입건에 대한 통보는 저희들이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수사 개시 자체에 대해서 특별히 통보한 적은 저는 수사 개시 통보도 없었고 수사 결과 통보도 없었던 것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70여 명의 법관이 붕 뜬 상태에서 이게 내 사건이 끝난 건지 이게 또 다시 피의자로 전환이 되는 건지 아니면 기소가 될 건지를 모르는 상태로 지금 계속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해야 된다. 그래서 법무부에 강력히 좀 요청을 하라는 겁니다. 그 요청하시는 김에 공소장 일본주의 지켜라라고 또 강력하게 요청을 하십시오. 200페이지 공소장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상에 법조항은 두세 줄에 불과한데 그런 거를 강력하게 요청하시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반면에 검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또 이재명 대표 재판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하니까 자꾸 무리한 결과가 그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검사들이 일일 직무 대리 발령을 받는다고 합니다. 경주에 있는 검사가 하루짜리 직무 대리 발령을 받아서 성남 지원에 와서 공판에 관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루짜리니까 또 다시 또 돌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검사들이 의견서는 또 쓴답니다. 증인신문상 장인애들이 작성한다고 합니다. 그럼 뭐예요? 경주지청에 있으면서 성남 지원 재판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분명히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법원에서는 당사자 자격 과연 대리권이 있는지 그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인이 오면 뭐 예전에는 인감증명서라도 첨부해 갖고 오고 본인으로부터 진짜 위임을 받았는지 확실하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없이 법원에서 확인을 안 하다가 그냥 불법 관행처럼 이어온 것을 지금 어느 한 판사님이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아니 당신은 대전지검 사람인데 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를 합니까? 또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재판에 관여하면서 공판 관여하다가 왜 또 이번에 성남지원에 와서 또 하루짜리 그걸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라는 평범한 상식적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법원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기관 대 기관으로 협의를 해서 풀란 말입니다. 정 오고 싶으면 성남지청으로 발령을 받아서 거기서 계속 근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PPT 한번 보여주시죠. 그 검사들 보십시오.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있다가 대구지검 간 사람, 대구 검찰연구 간 사람 계속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재판 관여하고 있고요. 밑에 영월지청장, 성남지청 형사 1부장으로 갔는데 2023년 2월 이후 14번이나 서울중앙법원 재판에 와서
하루짜리 그 직무 대리 발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거를 법원이 끊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걸 못합니까? 바보같이 왜 그걸 딸려합니까? 네. 그리고 왜 여기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혼이나냐고요. 왜 국민들한테 모욕을 받냐고요. 우리 사법부가 이렇게 재판을 늦게 하는구나. 이재명 대표 봐주는구나. 그런 오해를 왜 받습니까? 법의 원리 원칙을 선언하면 될 일을 왜 계속 끌려다니고 국민들한테 오해받고 재판 늦게 한다 그러고 왜 그러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번부터라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처장님께서 업무 보고 하셨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인권보호도 있었지만 효율성 그런 거를 강조하는 조항 그 내용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법원에 일반 국민은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 재판을 하라 그러고 그들의 그 하소연을 들어주라고 그래서 재판은 청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처장님께서 잘 들어주시는 분으로서는 알고 있는데 그런 쪽을 강조를 하셔야지 빨리 하겠다, 효율적으로 하겠다, 또 증거 능력 부여해서 선택적으로 하겠다. 저는 그 단어가 깜짝 놀랐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기간대 기간으로서 간단하게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저희 대법원장님의 인사말이나 또 제가 인사 말씀드린 취지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신속한 재판은 또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전제로 하는 그런 것임을 이제 강조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 모두를 갖다가 이제 강조하는 취지에서 혹시 다른 선택이 있어서 조금 오해 소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검찰과의 어떤 뭐 직무대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도 뭐 오늘 여기 처음 들은 그런 이야기라서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재판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하면은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이 공소 제기 절차 혹은 공소 이제 진행 절차상의 어떤 이제 위법 여부로 법적인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판단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검찰의 어떤 그런 공소 제기 관행이나 또 이제 제도에 대해서 어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접근을 해야 될지 하는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취지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